문제풀이 가겠습니다. 여기는 고쟁이에 있는 문제가 모의고사 기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 관련된 문제는 5번 정도 해당하는 3점짜리로 단골 출제입니다. 알았죠? 3점짜리 문제 갑니다. 자, 첫째 항이 두 번째 A5랑 똑같고 이 같을 때 다음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해야죠. 자, A1이 이 A5랑 같다라고 할 때 그냥 A1은 A라 그럴게. 2배의 이 A5는 A 더하기 4D. 이렇게 방정식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한 거 알았지? 그러면 정리하면 어떻게 되니? A 플러스 8D가 0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보고 그냥 하지 말고 그래 A8, A12 두 개 더하니까 짝수 등차 중항 A10 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보고 2배의 A10이다. 그게 마육이다. 이렇게 쓰는 게 배운 티 나는 거지. 그치? 쟤 알겠니? 모르겠어? 알겠어? 따라서 A10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A10을 쓸까? 밑에다 바로 쓸게. A 더하기 몇 D? 9D가 돼서 그게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해서 A2를 구하시면 되죠. 괜찮니 얘들아? 자, 이거 계산하면 D가 얼마 나오니? 빼주면 D가 얼마 나와? D가 마3이 나오니? D가 마3이 나오면 첫 장엔 얼마가 나와요? 24가 나오고. 이거 사실상 두 개 더한 게 A2죠? 봐봐. A2라는 건 첫째 항과 공차를 더해달라 라고 했으니까 답은 몇 번일까요? 답은 3번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해돼? 괜찮아? 만약에 여기서 선생님 저는 이 해석이 와닿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도 괜찮지 그냥. A8은 A 더하기 몇 D? 7D. A12는 A 더하기 몇 D? 11D는 마육. 이렇게 해서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가 등차 중항을 배웠으면 단순화 좀 하자. 알았지? 괜찮아? 넘어갑시다. 이해됐어? 이거 알겠니? 자, 두 번째 갈까요? 자, 등차 수열 AN이 있는데 A8이 마이너스 44고 A11 빼기 A6이 15야. 야, 이거 보면 그래 11번째 항에서 6번째 항 뺐지? 그럼 여기서 등차 수열에서 A11에서 A6을 빼면 몇 D가 된다? 5D가 된다를 쓰면 되는 거지. 이해돼? 그게 얼마가 되는 거냐면 15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공차가 얼마예요? 공차가 3이 됩니다 라는 겁니다. 이게 스킬입니까? 이게 특별한 겁니까? 우리는 그냥 교과서에 있는 거를 잘 연구해서 거기서 파생된 중요한 걸 끄집어내 쓰는 것 뿐이야 얘들아. 알았지? 아니 이걸 보고 OD라고 할 때 이거 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쌤들도 간혹 계셔서 저는 그 쌤들하고 스터디를 안 하거든요. 저 스터디 모임 되게 많이 했거든. 올해 조금 한가해지면 내년에 다시 대치동 가서 할까 생각 중인데 배우는 거 되게 많아요. 고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근데 어떤 모임에서는 이걸 보고 OD라고 굳이 써야 될 것인가, 이걸 애들한테 가르쳐야 될 것인가 갖다 2시간 동안 토론한 적도 있었거든요. 저 화장실 간다고 집에 왔어요 그냥. 원래 훌륭한 고수인데 나보다 뛰어난 분들이고 전 제가 최고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배워야 되는데 저보다 뛰어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맨날 배우러 가거든요. 근데 어떤 모임에서는 이거는 쓰레기다 라고 지칭하는 고수님도 계셔서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집에 갔어. 그 모임 잘렸어요. 그래서 압구정에서 했던 모임인데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적어도 내신에서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되니까. 알죠? 그럼 공차가 3이야. 8번째 항이 나왔어. 이렇게 일반항 구할래? 3n. 괜찮지? 근데 8번째 항이 마 44니까 8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44가 나와야 되는 거지. 24 마이너스 얼마가 돼야 돼? 얼마가 돼야 돼? 계산 안 돼요. 이건가요? 그럼 여기다가 8 대입하면 얘가 나오는 거 맞아요? 그래요? 오케이. 자, 이렇게 일반하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뭐냐면 K번째 항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라 그랬어.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첫째 항이 얼마야? 첫째 항이? 빨리 말해봐. 첫째 항이 얼마? 이거지. 그러면 잠깐만. 나 뭐 이상하지 않아요? 안 이상해요? 잠깐만요. 이게 내가 이건 타이핑 친 것 같은데. 잠깐만. 공차가 3이죠. 근데 여기서 n은 k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그랬죠. 그냥 이대로 풀어봅시다. 알았죠? 답을 떠나서. 자, 갑시다. 야, 첫째 항이 마이너스 65고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62죠. 점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최소값이에요? 얘가 제일 작은 거 맞죠? 틀렸나? 그거랑 상관이 없죠. n이 k일 때니까 이 n이라는 건 k 번째 항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이상한 게 이 첫 번째 항이 제일 작아, 그치? 그러므로 k는 얼마고? 1이고 그리고 a1이 얼마니까? 마 65니까 이 문제대로 푼 다음에 이거 두 개 더한 게 답이에요. 답 좀 모르겠습니다. 알겠죠? 이해가 돼요? 답 좀 확인해 볼래, 뒤에? 답이 이거 두 개 맞니? 문제가 좀 구차하네요. 맞아요? K가 1이고 A1 이게 답인가요? 아니에요? 24가 답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 이대로는 이렇게 풀기 맞지 않아요? 오타가 있나요? 혹시 해설지에? 자, n은 k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그랬어. n은 k. k번장에서 가장 작은 값. 이게 가장 작은 값 아니니? 그러니까 오타 같죠? 내 생각인데 an은 뭐라고? K가 아니라 요게 내 생각 요게 k가 아닌 것 같지? a k인가? a k가 무슨 수다? 자연수란 조건을 바뀌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동욱이 말이 맞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문제상 내 답은 맞는 거죠. 근데 문제 좀 바꿉시다. 알았죠? 오타 같아요. K가 아니라 오타 정정 좀 잘할게. AK가 자연수라고 바꿔주면 어떻게 되나 보지 않았니? 갑시다.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봐봐. 점점점 어때? 마이너스 65 쭉 가서 점점점 어느 순간 양수로 가는 순간이 있을 건데 아니 얘들아? 맞아? 그럼 여기서 자연수일 때 최소값을 갖는 걸 찾는 거잖아. 자연수일 때 최소값. 그럼 여기서 대입해봐. A 몇 번째 항일 때부터 자연수가 되겠니? A 몇 번째? 20 몇 번째? 세 번째 항이면 1인가 이렇게? 그러면 A 24번째 항은 얼마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23번째 항일 때 자연수 최소값이 나온다는 소리네. 그럼 K가 얼마가 돼? K가 23이 되고 그럴 때 A 23이 1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다리야. 넘어갑시다. 3번. 선생님이 갖고 온 강의 노트가 막 처음부터 쉽진 않을 것 같아. 세 번째 문제부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자, 다음 조건 만족한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항이 20이에요. 우리 등차 수열 문제에서는 절대값 들어가면 어려워져. 알았지? 그리고 절대값 A5와 A10이 같은데 요거의 곱이 음수가 된대요. 이해되니? 그럼 이게 곱이 음수란 소리는 하나가 양수면 하나가 음수란 소리고 하나가 음수면 하나가 양수란 소리니까 여기 안에 있는 둘은 뭐가 반대야? 부호가 반대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줘야 돼. 만약에 A5가 양수라고 가정하면 A10은 음수가 돼야 되니까 이런 형태로 식이 정리가 돼야지만 하지요. 맞아요? 갑시다. 자, 식을 만들어 봅시다. A2는 첫째 항 더하기 공차가 돼서 22가 되고요. 자, 갑시다. A5는 A 더하기 4D가 되고 마이너스 A10은 A 더하기 9D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따라서 이를 이용하게 되면 몇 A가 돼? 2A가 되고 마이너스 9니까 플러스 13D는 0이 되는 걸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 이용하면 A하고 D를 구하면 나머지 것들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지만 나름 스텝 2에 있는 문제. 그치? 체크. 자, 4번 갑시다. 자, 마이너스 6과 15 사이에 m개의 어떤 수를 넣어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었는데 이 새로운 수열이 공차가 2분의 1인 등차 수열일 때 m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맞니? 봐봐, 그럼 여기서 보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6이 몇 번째 항이야? 첫 번째 항인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서 A1은 몇 번째 항인 거야? 그러면 두 번째 항인 거야. 그럼 질문. M은 몇 번째 항인 거야? M 플러스 1번째 항인 거야. 맞아? 15는 몇 번째 항인 거야? M 플러스 2번째 항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첫째 항으로 우선 임의로 B1으로 잡자고. 그러면 여기 있는 A1은 뭐가 되는 거냐면 B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 있는 15는 뭐가 되는 거냐면 BM 플러스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다고요. 됐니? 그러면 일반항 구합시다. 이 BN이라는 게 공차가 2분의 1이다라고 했으니까 갑시다. 일반항 구하자. 자, BN은 첫째 항 마이너스 6 플러스 N 마이너스 1 곱하기 공차. 이게 BN에 대한 전체적인 수열의 일반항이에요.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2분의 1 N 마이너스 얼마가 돼? 2분의 1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지. 이렇게. 괜찮니? 그런데 n 플러스 2번째 항이 15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n 플러스 1을 대입을 하는 거야. 여기서 2분의 1에 m 플러스 2 대입하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3이 되고요. 그게 얼마가 되는 거냐면 1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됐습니까? 여기서 이제 m 구하면 되는 거 맞지, 얘들아? 오케이? 세연이 알겠어? 오케이. 준아 알겠니? 유민이 알겠어? 오케이. 나윤이 알겠니? 제이 알겠어요? 유 알겠니? 오케이.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됐니? 응. 할만하지? 자, 그 다음에는 좀 주제 하나가 딱 밑줄 쳐볼게. 형광펜으로. 자, 두 등차 수열의 공통항도 등차 수열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두 등차 수열의 공통항도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의 공통항도 등차 수열. 괜찮니? 이 문제를 멋있게 풀 필요 없고 나열을 하면 돼요. 자, 얘를 보니까 공차가 얼마? 2. 맞지? 얘를 보니까 공차가 얼마? 3. 둘 다 등차 수열이죠.
공통항을 찾아봅시다. 자, 한번 A1부터 나열해 볼까, 얘들아? AN부터. 1 대입하니까 첫째 항은 3. 그쵸? 2 대입하니까 얼마가 돼? 5. 그 다음에 7, 9, 11, 13, 15. 이렇게 나열되는 등차 수열이고. 자, Bn도 마찬가지로 가볼게. 자, Bn도 가게 되면은 어떻게 나열하니? 1 대입하니까 6이죠.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12. 3씩 더하는 거니 15. 이렇게 나열되는 거야. 그치? 공통항을 체크해보자. 공통항은 여기서 뭐가 있냐면 9가 있고 그 다음에 15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론하기를 여기서 얼마를 더했으니까 6을 더했으니까 분명 그 다음 공통항은 얼마가 될 거다? 21일 거다라고 추론할 수 있고요. 그쵸? 이렇게 더해갈 때 6을 더했으니까 그 다음 공통항도 21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리고 그 생각이 맞는 거예요. 알았니? 그러면 우리가 구할 CN이라는 수열은 공차가 6이니까 6N으로 쓰면 되고요. 자, CN의 첫째 항은 얼마냐면 9예요. 그쵸? 오케이? 여기다 1을 대입할 때 9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얼마를 더해주면 되는 거야? 3을 더해주면 되는 거야. 이게 CN의 일반항이야. 알았지? 그럼 우리가 뭘 구한다? C 30을 구해달라 라고 했으니까 30 대입하면 180이고 183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색깔 볼펜 바꿔서 정리 한번 하자. 자, 두 등차 수열의 공통항인데 봐봐. 그럼 이 공통항의 공차가 이 두 등차 수열의 공차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2하고 3의 뭐가? 최소 공배수가 공통항의 뭐가 된다? 공차가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알았지? 이해돼? 자, 여기도 한번 정리하자. 자, 두 등차 수열의 공통항이죠? 이 두 등차 수열의 두 공차의 최소 공배수, 그치? 최소 공배수가 두 등차 수열의, 두 공차의 최소 공배수가 공통항의 공차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이 정도는 그냥, 봐봐.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하셔야 돼. 쌤은 지금 정리해줬지, 얘들아. 이 정리하기 좋은 수업일까? 이 정리를 니네가 이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원래는. 그치? 근데 원래 여기가 학원이라는 어떤 조직이다 보니까 조직 무섭다. 학원이라는 조직이다 보니까 그래도 니네가 발견하지 못한 거를 글로 한번 정리해 주는 것 뿐이야. 알았어? 이해됐니? 그러니까 시험장 갈 때는 이 정도는 지금 정리한 거를 굳이 기억할 필요 있어? 없어? 없고 써가면서 이거구나라는 게 그냥 풀리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 뭔지 알겠죠? 물론 이 정도 정리가 잘 돼서 체화가 되면 너무나 다행인 거고. 알았지? 넘어갑시다. 이거 아까 했죠? 잉여류도 등차수열. 밑줄. 잉여류도 등차수열. 문제 풀어볼까요, 이거는? 아까 했습니다. 잉여류도 등차수열. 잉여류도 등차수열이야. 잉여류. 자, 우리 말로 공부할게, 이거는. 자,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라 그랬지? 공차가 얼마? 첫째 항이 얼마? 1이야. 알았지? 일반항 구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 숫자가 첫째 항이야. 그치? 넘어갑시다. 자, 7번. 아까 했던 주제입니다. 세 수가 등차수요. 이 조그마한 소제목은 형광펜을 밑줄 좀 쳐줘요. 알았죠? 나중에 복습할 때 복습할 거죠. 또 부탁의 당부.
강의 노트 들고 다니세요, 제발. 다음 시간에 이러지 마시고 알았죠? 고쟁이에다가 갖고 다니시면 됩니다. 자, 갑시다.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등차 수열입니다. 세 수가 등차 수열이라는 소리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 근을 잡을 때 이렇게 할래? 알파 마이너스 D, 알파 플러스 D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렇죠? 근각에서 이용합시다. 첫 번째, 3개 더할까? 3개 더하면 어떻게 되니? 몇 알파? 이럴 때 되게 효과적이지 않니? 그치? 그 근각에서야 이건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이것뿐 이거니까 마3이 돼야 돼. 따라서 알파가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이렇게 씁시다. 알파에다 마이를 대입합시다. 이렇게. 자,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더하기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두 개씩 곱해야 되는 거죠. 얘랑 얘 곱하는 거니까 1 플러스 D가 되고 얘랑 얘 곱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D가 되고 얘랑 얘 곱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끝나니 벌써? 깜짝이야. 아직 멀었네. 이렇게 되죠. 시간 빨리 가니?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개죠. 오케이? 따라서 여기서 플러스 D와 마이너스 D가 지워집니다. 남는 게 뭐냐면 3 마이너스 B 제곱은 마육이고요. 따라서 B 제곱은 9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차 D는 3이거나 공차 D는 마3인데 자, 공차 D가 3이면 대입해봐.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2가 되고요. 공차 D가 마3이면 2, 마이너스 1, 마4. 어쨌든 숫자는 똑같지, 얘들아? 됐어? 그럼 여기 끝났지? 어차피 똑같은 수야, 그치? 여기서 우리가 3개 곱하면 자, 세 번째야. 3개 곱하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가 아니라 성이야? 8이 되죠. 8은 부 조심하세요. 마이너스니까 뭐가 된다? K가 된다. 이렇게. 됐니? K 값이 8이 되는 거 알았어. 여기는 지금 나름 뭐예요? 등차 수열 준킬러고 니네 학교 프린트에 있을 거야, 이 문제. 알았어? 번열고 해야 돼. 알았니? 진짜 해야 돼. 알았지? 해야 되고 이 문제는 지금 풀 시간은 없을 것 같아서 이 문제 다음 주 넘길게. 알았죠? 넘길 건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 반은 참 타이밍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반월고만 이어서 진도 나갑니다. 알았죠? 목요일 날 동탄고 복귀하죠. 동탄고 똑같은 것도 진도 나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퉁 치는 거 맞지? 자, 오늘 수업은